네, 안녕하세요. 민법의 입문 강의 복습 네 번째 영상입니다.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민법 총칙에서 챕터를 보면 서론, 권리와 의무,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취소부터 강의 진도가 나갔고요. 취소의 의의를 보면은 취소가 성립하려면 제한 능력자 관련 취소가 있고요. 사고, 사기, 강박 이런 게 이제 성립 요건인 것 같고요. 효과는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취소권자에는 표의자, 대리인, 승계인, 표대승. 취소의 방법은 의사표시로 해야 되고요.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다.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인데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현존이익 상환한다. 그리고 단기 소멸되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수행 가능한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이 또 있고요. 조건, 기한, 기간, 소멸시효 이런 게 나오죠. 조건에 이제 가장 조건에는 법정 조건, 법정 조건 맞네요.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법정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으로 민법상 조건이 아니다. 불법 조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겠죠. 전부 무효. 기성 조건은 과거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이다. 기정조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다. 기해무. 이거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능 조건은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니까 기성 조건과 반대되는 조건이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무효.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불해조유. 이게 외우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조건의 종류가 또 있는데요.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적극 조건, 소극 조건,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지 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이런 게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은 효력의 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조건.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반환받겠다. 이런 예시가 있네요. 적극 조건은 조건이 되는 사실이 현상의 변경에 있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적극 조건. 소극 조건은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상의 불변경에 있는 조건. 수위 조건은 순수 수위 조건, 단순 수위 조건이 있고요. 비수위 조건에는 우성 조건, 혼성 조건. 우성은 우연성이라고 하네요. 네, 이건 기본서에서 자세히 근데 네, 기본서에서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인데요. 기한은 이제 종류의 시기, 종기, 확정, 불확정. 기한은 조건하고 다르게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 시기를 장래에 확정적 사실, 무조건 발생하는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고요.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의존케 하는 확정적 사실, 이게 종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시작 기간 2007년 7월 1일은 시기가 되고 2009년 6월 30일은 종기가 된다.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간이 확정 기한이고요. 이번 추석에는 불확정 기한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 남산에 첫눈이 오면, 교부님께서 돌아가시면, 이런 거.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요. 조문을 읽어보면 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기한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풍설에서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채무자 이익이 추정되고요. 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행위는 쌍방인데 임대차인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은 소비대주하고 소비차주가 가질 수 있고요. 유상임치에서는 임치인과 수치인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고 합니다. 무상행위는 일방이죠. 사용대차, 사용차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고요. 무이자부 금전 소비대차는 소비차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고요. 무상임치, 임치인,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그 다음에 챕터 12 기간이고요. 기간은 임의 규정이다. 기간의 개선 방법에는 자연적으로 시분초 즉시 기산하는 방법이 있고 역법적으로 일주연, 월연으로 토일 불산이 되는데 연령은 예외적으로 산입한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나오네요. 소멸시효는 취득시효, 소멸시효가 있고요. 존재 이유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고 증거 보존이 어려운 것도 고려를 했고 권리 위에서 자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성질은 법정기간 계속.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중단 또는 정지가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법률 요건으로서의 시효는 법률 요건이므로 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이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를 하게 된다. 재산권에 관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강행규정이다. 현면적 강행규정. 소멸시효의 요건을 보면은 시효 완성의 요건이 있는데, 일단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어야 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이런 바로 앞에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소멸시효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 채권 10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법의 총론과 강론이 나옵니다.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물권법 총론은 뭐 서론, 종류, 청구권, 실체법상의 권리, 그리고 물권 변동, 물권의 변동이니까 부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변동, 물권의 소멸, 여기서 또 소멸시효,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물권 포기, 공용징수, 물권 혼동,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물권법 총론에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시험에 한 2문제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냥 속된 말로 대충 하셨고요. 저도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물권법의 강론이 또 나오는데요. 강론에는 이제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나오죠.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이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이런 물권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부터 또 자세히 나올 거기 때문에 점유권, 그러니까 물권의 강론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는 거까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경향에서 물권 강론에서 한 4문제인가 6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총론보다는 더 중요하겠죠. 근데 상세 내용은 기본 강의부터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보셨거나 대강의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질권하고 저당권 차이는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질권은 동산이라는 거. 그 정도의 상식적인 내용 저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파트 3번부터는 이제 채권법이 나온 채권의 목적, 효력,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 채권 소멸, 채권법 강론,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들어야겠죠. 물권 총론 강론처럼 인문 강의라서 좀 빨리빨리 대충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무효와 취소에서 취소부터 복습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민법의 인문 강의 복습 4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